오늘은 제가 할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좀 할 말이 많은 거는 좀 안 좋은 소식이지만 대신에 제가 말이 빠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전 투표 제도 관련해서 선관위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고요. 공정한 선거 관리는 민주주의의 기둥이죠.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책무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죠 하는 말씀은 사전투표 관리관이 법에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는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사전투표 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뒤에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관인이 인쇄된, 그러니까 도장이 인쇄된 용지를 그냥 나눠주고 있습니다. 법 규정과는 다르지만 판례에서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저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전투표가 아니라 투표 당일날 하는 본투표 있지 않습니까? 본투표에서도 만약에 이러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투표에서는 정작 진짜 투표 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본투표와 달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건데 말이죠. 이미 본투표장에서 그렇게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본투표처럼 사전투표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선관위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한다고 하면서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요. 인력은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서 충분히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이미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간은 그렇게 따지면 본투표는 할 수 있는 거다. 본투표에서는 충분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고집 부릴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본투표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은 효력 있는 사전투표에서 하지 않겠다고 고집 부리는 것은 국민들께서 선관위에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선관위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절대 그런 의심의 소지조차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날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소속된 김성태 전 의원님에 대한 제 생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동료 시민을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정치를 시작하면서 불출마를 결정했던 것이고요. 이번 총선에서 우리 당은 보수정당 사실상 최초로 시스템 공천을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은 공천하다 보면, 공천 과정을 겪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쉽지만 탈락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김성태 전 의원은 과거 단식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함으로써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았던 분입니다. 2018년 5월에 드루킹 특검 도입을 위해서 9일간 단식 투쟁을 하셨고, 그 이후에 2018년 5월 21일 드루킹 특검의 여야 합의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결국 그 특검의 결과 드루킹의 실체가 드러났죠. 김성태 전 의원은 누구와 다르게 진짜 단식을 하신 분이고, 단식의 목적 자체도 누구처럼 자기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명분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에 우리가 도입한 시스템 공천의 과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후보로서 김성태 전 의원을 국민들께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성태 전 의원의 헌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와 우리 당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김성태 전 의원님과 함께 이번 4월에 승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께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설을 지나면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으셨고 국민들께서도 설 밥상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셨을 겁니다. 제가 설이 지나고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님이라든가 민주당은 전혀 답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몇 가지 질문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재명 대표께서 공금 법카로 1,000만 원어치 과일 사 먹은 게 사실인지, 과거 방송에서 냉장고에 과일 넣어놓고 꺼내 먹는 게 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제가 본 거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세금으로 그 소원 이루면 안 되는 것 아닌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과거의 명절 제사상도 이 공금 법화로 하셨던 의혹이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인지 묻겠습니다. 이번엔 혹시 안 그러셨겠죠? 셋째로 응급 헬기 특혜가 본인이 결정한 게 맞는지, 굳이 왜 헬기 타고 가겠다고 한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물을 때마다 한 번도 답을 못 들었거든요. 답을 안 하는 것도 답입니다.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님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처한 도덕적인 딜레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설 직전에 대표적인 운동권 정치인인 우상호 비대위원장까지 지내셨죠. 의원께서 저에게 입에 올리기 어려운 욕설을 방송에서 하셨죠. 저는 그분이 과거에도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 자체에 대해서 뭐 사과를 요구하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회자될 때면 이런 문제를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당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거나 아니면 당 차원의 누군가라도 이건 잘못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나가는 게 우리 정치의 상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의도 문법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그러지 못합니다. 저는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과거에 가족에게 했던 욕설의 수준보다 낮은 것들은 사과할 수도 비판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 제1당의 큰 문제고 그게 국민적으로도 이 가슴 아프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공천의 기준도 대단히 낮춰놨잖아요. 본인은 다 빠져나갈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공천의 기준도 대단히 문제가 되고 도덕적 기준조차도 자신이 했던 모든 것이 민주당이라는 제1당, 전통 있는 제1당의 기준에 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조국 신당에 관한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조국 전 장관께서 국회의원을 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이 문제가 이재명 대표가 혼자 결정했다는, 민주당이 100% 북한처럼 동의했다는 지금의 준연동형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씨는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 제도 하에서는 절대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고 민주당에 100% 찬성한 준연동형 제도 하에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죠. 저는 국민의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가 어떤 것인지 이 자체로 금방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병립형 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민들은 제대로 된 선거를 하고 제대로 된 선거 하에서 국민들이 선거한다면 조국 씨 같은 분은 배지를 달 수 없어야 하는 것이 맞죠. 며칠 전에 가수 강원래 씨가 영화를 보러 갔다가,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가 극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들만 영화를 보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단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문제가 지금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극장의 출입이라든가 이런 관련한 규정에 있어서 약간의 이 해석상의 루프홀이, 그러니까 맹점이 있다는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이 그 시행령의 개정을 포함해서 이 부분을 개선해서 상식적인 세상이 되도록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김혜지 의원께서 조금 이따 더 설명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 대학 등록금에 대한 파격적인
당정의 지원 방침에 대해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1월 14일 고위 당정협의 때 제가 정책위원장님과 함께 제시했던 내용인데요. 대학생들의 파격적인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지금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확인을 드립니다. 곧 이 의미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참에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정부 여당, 집권 여당인 우리의 정책은 곧 실천이고 다수당이지만 민주당의 정책은 약속일 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저희는 이 대학생 학비 경감 방안을 만들어서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출근하면서 이제 직원들이 고향에 내려가셔서 택시를 탔었는데요. 기사분이 저를 알아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설 직전에 발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금 부담 경감 정책,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기준을 현 매출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00 미만으로 높이기로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발표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말씀이 계속 없어서 이거 진짜냐, 말만 해놓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정말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연말 한 달을 일부러 영업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안심시켜 드렸는데요. 여러분께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책이 대단히 좋은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해 주신 제가 탔던 그 택시 기사님께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